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 선택과 진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진화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하는 파트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동물의 특징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동물의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진화의 결과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뭐 날개나 이런 데 보시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다윈의 자연 선택설 먼저 살펴보고요. 조금 있다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진화론, 자연 선택설은 생물의 진화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핵심 원리이며 다윈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의 이름과 학자 이름도 눈여겨봐 두셔야 되겠고요. 자, 진화 과정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변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변이가 뭐냐? 특징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똑같은 개라고 해도 강아지라고 해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자, 이 변이가 있어. 조금씩 특징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중에서 환경에서 이제 생존하기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거지만 기린이 왜 이렇게 목이 쭉쭉 길어졌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는데 목이 긴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자손을 낳았는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목이 긴 기린만 남겠죠. 그것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봤을 때 기린의 목이 길어졌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0%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뒤에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화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막 포켓몬 진화, 뭐 디지몬 진화 약간 이런 진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걸쳐서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기와 비슷한 자손을 남기게 되고 그것을 오랜 시간으로 텀으로 봤을 때에는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종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 개체 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개체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많은 자손을 낳았는데 얘네들이 어때?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바로 변이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같은 종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랑 서로 다르게 생긴 걸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야. 그치? 같은 강아지인데 무늬가 조금 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잉 생산 개체수가 많고요. 다 변이 특징이 다른데 이 특징이 다른 개체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생존 경쟁. 무엇을 두고 경쟁하겠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고요. 자, 그런 애들이 어떻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자손을 낳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다? 자연 선택이다. 자, 기린의 목이 길어졌는데요. 사냥꾼들이 가가지고 이제 목이 짧은 기린만 탕탕탕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 자연에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저절로 살아남은 거죠. 자, 그걸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연 선택이 됐고 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서 점점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과잉 생산과 변이, 생존 경쟁, 목이 긴 애가 살아남아서 자기랑 비슷한 개체를 낳았어요. 진화하게 되었다.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윈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똑같은 기린인데 왜 누구는 목이 길고 누구는 짧을까? 이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달라? 똑같은 기린인데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거 몰랐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이 긴 기른이 살아남았더니 목이 긴 자손이 나왔잖아. 그치? 엄마랑 닮은 애들이 나왔단 말이야.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전달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전의 원리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유전 정보, 유전자에 대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부모가 목이 길다고 자손이 목이 긴 애가 나올까?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버링 해놨지? 두 가지 확실히 아셔야 돼.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변이의 이유를 설명 못했다. 유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나왔습니다. 자, 용불용설은 많이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따르면 기린의 목이 왜 긴 거야? 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라고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런데 얘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목을 쭉쭉 늘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야? 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후천적으로 발달시킨 형질은 내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유전이 안 된다. 그래서 라마르크 용불용설,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은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화론을 비교했고요. 내용과 한계점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왔어요. 일단 과학에서는 어때?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 생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한다, 변화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물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하는구나.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연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연관계는 종과 종 사이에 가깝고 먼 정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자,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어때? 이 특징이 다른 것에 따라서 생기는 이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나 국가 간 생존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이론이 대두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내용, 제국주의의 출현, 그리고 요것도 같이 적읍시다. 사회진화론의 대두,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 관점에서 설명하는 진화심리학 등에 등장을 했다. 철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이에 대한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봐봐.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변이가 없으면 아예 그냥 자연 선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변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이는 무엇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종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양이, 강아지 다른 건 우리가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같은 종에서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난다. 즉,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변이도 종류가 달라. 어때? 유전자 차이로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는 형질을 유전적 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원래는 목이 짧은데 목이 길게 이제 받아오고 싶어서 열심히 막 목을 늘려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 환경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들 비유전적 변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뭡니까? 획득 형질이 되는 거죠. 써볼까요? 획득 형질.
그래서 뭐 카렌족 여인들이 목이 긴 게 예뻐서 막 목에 막 링을 계속 넣어, 막 목을 쭉쭉 늘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중국에서 전족이라고, 그러니까 발이 작아야 예쁘다라고 해서 막 기형적으로 막 발을 무리해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들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유전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비유전적 변이는 빼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유전적 변이다. 유전자에 담겨진 아예 타고난 형질들만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다윈이 설명하지 못했던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두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돌연변입니다. 그냥 돌연 변이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그냥 변화가 생겼다 어쩌라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냈고요. 자손에게 유전은 됩니다.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DNA에 담겨져 있는 유전 정보가 그냥 변했어요. 이게 돌연 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제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흰색 털 유전자만 가진 엄마야. 그럼 얘는 자손에게 생식세포에 흰색 털 유전자만 줄 수 있어요.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진 이제 아빠는 갈색 털 유전자만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든 자손은 어때요? 흰색 털, 갈색 털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이런 점박이가 나왔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네요. 변이가 생긴 거죠. 됐어요? 그죠? 얘는 유성생식을 해야 됩니다. 유성생식에 의한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유성생식하는 애들한테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선택의 예시를 볼 건데 세균이 나올 거야. 세균에서 변이가 생겼다. 이거 유성생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균은 분열법하기 때문에 그냥 돌연변이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얘도 넘버링 해놨어요.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두 가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자연선택의 예시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핀치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새인데 이 핀치새들의 모습을 보면 부리 모양의 변이가 있어요. 부리가 뾰족하고 얇은 애도 있고 크고 두꺼운 애들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갈라파고스 군도 여러 개의 섬이 모여있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살게 되었는데 이 여러 섬에요. 뭐가 달라? 먹이가 달라요. 어디는 선인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는 씨앗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인장이 있는 이제 섬에서는 어때요? 그 가시를 피해가지고 파먹어야 되니까 이 부리가 어때? 뾰족하고 얇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단한 씨앗이 많으면 이 씨앗을 깨 먹어야 되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먹이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각 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됐더니 여기 있는 핀치새랑 여기 있는 핀치새랑 너무 다르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 종으로 보자. 너무 달라졌으니까 이제 다른 종으로 보자. 핀치의 종류가 많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종의 분화라고 해요. 종의 분화.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다른 환경에 고립되어 살게 되면서 너무 다른 특징으로 변해버렸다. 그럼 다른 종으로 보자. 종의 분화. 이렇게 되면서 생물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뒤에서 생물 다양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이 부리는 무조건 크고 단단한 쪽으로 진화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장이 있는 곳에서는 어때? 뾰족하고 얇은 쪽으로 진화가 되고 어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지게 된다. 즉 자연 선택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유리하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다른 종으로 분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시중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들 푸시다 보면
가뭄이 일고 나면 핀칫새들의 부리가 좀 커지는 쪽으로 변화한다. 뭐 이런 그래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가뭄이 일고 나면은 어때요? 연약하고 작은 이제 열매들이 다 사라져서 크고 딱딱한 이 열매들만 남아서 핀칫새들의 부리가 약간 커진다. 이런 이제 자료들 나올 때 있습니다. 걔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칫새가 가장 많이 기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방이 나왔는데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어요. 이제 새들이 얘를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지유류라고 해서 이 흰색 이끼 같은 것이 나무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흰색 나방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흰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할 거라고요. 자, 지유류가 있으면 흰색 나방이 이제 자연 선택이 될 건데 이제 공기 오염으로 인해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유류가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까마니까 까만 나방이 안 보이잖아. 검은색 나방이 이제 자연 선택이 되겠죠. 즉 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밝은 쪽으로 진화한다. 어두운 쪽으로 진화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기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유류가 사라지는 이런 정도의 환경 변화는 어때요? 급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급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인데요. 자, 세균은 항생제 뿌리면 죽어야 돼. 맞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성이 있는 놈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돌연변이로 설명하셔야 되겠지. 세균인데 뭐 유성생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세균 중에 내성세균이 어떻게 돌연변이로 그냥 나타났어요. 그런데 항생제 뿌렸어요? 내성 없는 애들 죽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성이 있는 이 돌연변이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어. 자연 선택되었다. 맞냐?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도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분열법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2 되는 거예요. 요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요 한 마리가 어디 갔어? 또 2마리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항생제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번식하고, 항생제 뿌리고, 번식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실험으로 많이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어떻게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털실방울로 표현을 하고요. 자, 내성이 있는 세균은 스타이로폼 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생제를 뿌리잖아요. 이 항생제를 뿌리는 이 약 처리하는 거를 어떻게 벨크로 테이프를 갖다가 찍찍이로 짝짝짝짝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벨크로 테이프로 짝짝짝짝 하면 내성이 없는 털실방울만 찍혀 나오면서 제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남겠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내성이 없는 애가 5개 남았고 내성이 있는 애가 10개 남았다라고 하면 얘를 5개 넣어주고 얘도 10개 넣어줘서 개체수를 2배로 불려줍니다. 뭘 표현한 거예요? 세균의 번식, 분열법으로 개체수를 2개로 늘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로 또 떼고 남은 거 또 넣어주고 또 떼고 또 넣어주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남은 세균의 개수만큼 추가하는 거, 이거 번식, 분열법으로 인해서 개체수를 2배로 늘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만 남아? 스타이로폼 공만 남겠죠? 자,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거 실험으로도 많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적혈구 있잖아. 자, 적혈구가 원래 어떤 모양입니까? 원반 모양이죠. 원반 모양이고 이 안에 뭐가 있어?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많은 곳에서 산소랑 착 결합하고 산소 없는 곳에 산소 착 분해해가지고 원래 역할이 뭡니까? 산소 운반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DNA의 유전자 염기 하나가 바뀌면 얘 어떻게 돼요? 남 모양으로 바뀌면서 유전자 질환이 일어납니다. 이거 시험 범위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참고로 어쨌든 남 모양으로 바뀌는 거는 병이야, 질병이야. 왜? 산소 운반 제대로 못해. 빈혈이 일어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못해서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자 질환입니다. 유전자 질환이에요. 그런데 얘가 장점이 하나 있다.
왜냐면 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생존에 유리하겠어? 당연히 건강한 이 원반 모양의 예쁜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말라리아가 아니라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얘가 원충에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유리하단 말이야. 맞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고요. 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맞아. 그래서 더 우수한 형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야. 하지만 여기서 생존에 유리한 건 뭐야? 남모양이야. 그래서 우수한 것이 항상 자연 선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것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것과 생존에 유리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된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해서 그냥 살아남는데 적합하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이고요. 여기서 이제 진보가 아니다.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범위가 다 달라가지고 조금 이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뭘 배웠으니까 원래는 직권의 변화를 배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구 환경이 너무 변하는 거야. 지각 변동에 의해서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럼 환경이 변하면 생물은 환경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 선택되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잖아. 환경에 맞게 우리가 진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생물도 여러 방향으로 적응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고 결국에 다양한 생물이 생겼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물 다양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자연 선택과 진화 살펴보았는데요. 다윈의 진화론, 라마르크의 진화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진화론이 가지는 주장하는 바, 그리고 가진 한계점, 그에 대해서 우리 현대과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예시들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